안녕하세요. 이목구비 챕터를 넘어서 챕터 4까지 왔습니다. 이목구비 챕터에서도 간단한 명암을 표현해 봤었죠. 이번엔 얼굴 명암의 포인트와 톤의 결이 어떻게 흐르는지 알아볼 거예요. 명암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먼저 짚어볼게요. 명암의 기본 원리는 튀어나온 곳은 밝고 형태가 꺾이거나 들어간 곳은 어둡다는 거예요. 빛에 가깝고 마주하는 면일수록 밝고 빛을 조금이라도 등지는 면은 명암에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이런 빛에 의해 평면인 그림에서 실제와 같은 입체감 그리고 공간감을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얼굴도 이런 도형처럼 명암이 뚜렷할까요? 우리 얼굴은 모든 부분이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지금 거울을 한번 들여다보시면 완전히 뾰족하게 각졌다 하는 부분이 단 한 군데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모든 명암이 아주 부드럽게 은은하게 생깁니다. 이렇게 부드러운 곡선에는 강한 어둠이 생기지 않죠? 그래서 얼굴에서도 이렇게 강한 어둠은 생기지 않습니다. 부드러운 곡선으로 이루어진 얼굴 중 가장 도드라진 부분은 바로 삼각형의 형태인 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장 튀어나온 코끝에 밝은 하이라이터가 맺히고 콧볼과 코 밑 그리고 콧대와 연결되는 눈두덩이 앞부분 이렇게 그림자가 생깁니다. 그 다음으로 어둠을 찾아보면 입술 밑부분, 목 밑 그림자 정도가 되겠네요. 이 부분들이 주요 하이라이터와 어둠의 위치라고 생각해주세요. 하지만 이런 명암의 톤이 꼭 강해야만 입체적인 그림이 그려지는 것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전체 톤과의 균형입니다. 지난 챕터에서 코의 명암과 챕터 1의 그라데이션 과제 기억나시나요? 어두운 부분을 페일톤에 해당되는 색상으로 잡아줬었죠. 이렇게 어둠이라고 해서 낮은 명도의 색상, 즉 딥톤의 색상을 써주진 않아요. 그림 안에서 명도의 차이가 나면 나머지 파스텔 톤들과 동떨어지면서 서로 부드럽게 어우러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명도 차이가 크게 나지 않아야 그림은 훨씬 포근하고 부드러운 느낌이 나요. 어둠이 강하지 않은 것, 이것이 부드러운 채색의 두 번째 팁입니다. 아주 약간의 명도와 채도의 변화만 줘도 입체감과 그림의 분위기는 훨씬 더 자연스러워집니다. 자, 이러한 모든 세밀한 톤들은 색연필을 통해 채워지게 될 텐데요. 더욱 입체감과 형태력을 극대화시켜줄 수 있는 팁이 있어요. 바로 피부의 방향에 따라 톤을 채워주는 거예요. 방향에 따라 채워준다는 게 어떤 건지 궁금하시죠? 예를 들어 볼게요. 이런 다양한 입체가 있습니다. 모든 형태들에는 각각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원기둥은 세로의 방향과 둥근 방향, 구는 둥근 방향, 원뿔은 꼭지점을 기준으로 대각선의 방향으로 뻗어나갑니다. 밑부분은 둥근 방향으로 이런 방향성은 형태의 특징을 더욱 잘 유지하게 해줘요. 그래서 모든 톤들도 이런 방향을 따라서 채워주면
입체감을 더욱 탄탄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PC1092 넥타를 사용해서 구의 둥근 방향에 맞게 먼저 채워보겠습니다. 구의 둥근 형태가 더욱 잘 드러나는 느낌이에요. 그럼 이번엔 방향과 상관없이 채워볼게요. 구가 가지고 있는 둥근 방향과 상관없이 대각선으로 채워주고 있어요. 이렇게 방향과 상관없이 톤을 채우게 되면 스케치를 아무리 완벽하게 해줘도 형태가 무너지게 됩니다. 똑같이 동그란 형태로 그려줬지만 오른쪽이 어딘가 모르게 흐트러져 보이죠? 채색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도 완성도가 달라집니다. 그럼 피부는 어떤 방향에 따라 흐르는지 천천히 채워볼게요. PC927 라이트 피치 색연필 준비해주세요. 지난 챕터에서 그려본 이목구 부위의 흐름을 먼저 잡아줄게요. 눈은 눈꺼풀의 둥근 곡선에 따라 흐름을 잡아줍니다. 눈두덩이의 앞부분과 뒷부분, 그리고 아랫 눈꺼풀도 둥근 라인에 맞게 그리고 코의 흐름은 눈두덩이와 연결되는 콧대 부분을 세로 방향으로 채워줍니다.
얼굴의 모든 부분은 곡선이기 때문에 톤은 부드럽게 풀어줘야겠죠? 콧망울과 콧볼은 둥근 형태에 맞게 둥글게 하이라이터를 남겨놓고 채워볼게요. 모든 흐름이 형태의 스케치와 동일하게 흐르고 있어요. 그리고 콧대에서 볼과 연결되는 부분부터 광대까지 완만한 U자 라인을 타고 갑니다. 천천히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그리고 광대에서 하관으로 갈수록 면적이 점차 모이기 때문에 코에서 인중으로 내려가는 흐름은 아래로 입술까지 내려줍니다. 인중도 세로로 내려주면 되겠죠? 그리고 입술의 아랫부분은 둥글게 채워주고 앞턱과 연결되는 부분은 아래로 둥글게 연결해줘요. 앞턱도 둥글게 채워줍니다. 그 다음 얼굴 전체의 흐름은 얼굴의 윤곽에 따라 흘러가요. 이마는 가로와 세로 방향, 그리고 양 볼은 세로 방향으로 채워주고 흐름을 모두 잡아줬으면 이목구비의 흐름과 서로 연결시켜줍니다. 이목구비와 얼굴은 하나의 덩어리인 만큼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톤들도 얼굴의 굴곡에 따라 서로 연결시켜줘야 톤들이 따로 놀지 않고 하나의 입체로 느껴지게 됩니다. 광대 부분의 톤과 눈 밑의 톤을 서로 연결해줍니다.
그리고 코 옆의 톤과 볼을 은은하게 연결시켜주고 입과 앞턱의 톤도 서로 연결시켜줘요. 입끝의 그림자도 잡아줍니다. 목은 전체적으로 세로로 채워주면 됩니다. 아까보다 훨씬 하나의 입체로 정리된 느낌이 들죠? 이제 PC1026 그레이 라벤더로 초반에 설명드린 어둠을 잡아줄게요. 콧대와 콧볼의 그림자를 잡아주고 코 밑부분에도 톤을 채워줍니다. 그리고 코 밑의 그림자도 함께 잡아줘요. 입술 밑의 그림자도 잡아줍니다. 목 밑의 그림자도 턱 라인에 맞춰서 잡아줍니다. 그리고 눈두덩이 앞부분을 콧대와 연결시켜 줄게요. 반측면의 흐름도 한번 채워볼까요? 먼저 눈두덩이를 둥글게 채워줍니다. 눈 밑부분도 둥글게 채워줄게요. 반측면에서는 콧대의 기울기에 따라 흐름을 채워줍니다. 코끝의 하이라이터를 남기고 콧망울을 둥글게 채워줍니다. 콧볼도 둥근 라인으로 그리고 콧대에서 볼까지 연결시켜 줍니다. 정면과 거의 동일하죠?
코에서 인중으로 내려가는 흐름도 아래로 잡아줍니다. 입술 아랫부분도 둥글게, 앞턱과 이어지는 부분은 반대로 둥글게 채워줍니다. 앞턱은 둥글게 잡아줄게요. 이제 전체 윤곽의 흐름을 잡아줍니다. 이마는 가로와 세로 방향, 눈썹 사이 미간도 가로 방향으로 채워줄게요. 볼도 대각선 각도에 맞게 채워주고, 정면보다 얼굴의 옆면이 더 드러나지만 전체적인 얼굴 곡선에 맞게 채워주는 건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목구비와 얼굴 윤곽을 연결시켜 줍니다. 광대와 앞볼을 서로 이어줄게요. 입 옆의 볼도 같은 라인에 맞게 채워줍니다. 입 아랫부분과 앞턱도 연결시켜주고, 눈밑과 광대를 연결시켜줘요. 이렇게 해줘야 빛의 흐름도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목도 세로 방향으로 쭉 채워줄게요. 그리고 어둠을 잡아보겠습니다. 반측면의 코는 콧대의 기울기에 따라 어둠의 흐름을 잡아주면 돼요. 눈두덩이 앞부분에서 콧대까지 이어주고, 좁게 보이는 콧볼까지 이어줍니다. 그리고 코 밑부분도 채워줄게요. 콧대의 옆면도 살짝 잡아주면 좋겠죠? 그리고 콧대 어둠의 흐름에 따라 인중도 연결시켜줍니다. 그리고 입 끝과 입 밑부분의 그림자도 잡아줍니다. 반측면에서 드러나는 입술의 옆 라인도 함께 연결해줄게요. 그리고 콧대와 연결되는 눈두덩이 앞부분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턱 라인에 맞게 목 그림자도 잡아줍니다. 귀 밑의 그림자도 함께 연결해서 채워줄게요. 반측면에서는 콧대와 인중, 턱까지 어둠을 묶어주면
훨씬 입체적이고 자연스러운 흐름이 생깁니다. 이렇게 이번 챕터에서는 얼굴의 방향에 따라 피부의 흐름을 잡아줬어요. 그림을 그릴 때 수채화 베이스 이후로 연한 페일톤의 색연필로 피부결에 따라 톤 정리를 해주고 모든 명암과 색감은 이런 흐름에 따라 채워지게 될 거예요. 종종 저는 색을 칠할 때 지저분해 보여요. 정리가 잘 되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문의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색연필을 잘 블렌딩 해주는 것과 형태의 흐름을 따라 채워주신다면 이런 부분이 한 번에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차근차근 따라와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다음 강의에서는 피부톤에 따라서 얼굴 전체를 완성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뵐게요.